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 연휴 이후 시장은 셀트리온, 레크로나주 공식 입장 발표 무엇을 왜?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설 연휴 이후 시장 본격 상승 가능성은? 두 번째, 외국인 최근 매매 패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셀트리온 연휴 이후 공식 입장 표명.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수급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시 신고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장중에 신고가 갔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우려되었던 미국의 장기금리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대해서 FOMC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했죠. 전혀 테이퍼링은 없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한 상태고, 또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서 미국 시장은 추세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옆으로 쭉 세우는 모습을 나타내 주면서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것은 숨고르기 구간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리 좀 올랐다는 것이죠. 특히 1월 초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숨고르기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전 세계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100이죠. 우리 시장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100 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1월 들어서 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전 세계 지수, All Country World Index니까요. 전 세계 지수에 비해서 너무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좁히는 과정에서 옆으로 세우는 과정, 그러면서 다른 나라 시장들이 좀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들이 되면서 조만간이죠. 조만간 우리 시장도 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 시장의 핵심 키는 외국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첫 번째 외국인들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당연히 보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패시브 자금들이다. 이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 특히 미국 자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MSCI 이머징 국가 내의 한국 비중, 그리고 또 iShares의 MSCI 신흥국 ETF 중에서의 한국 비중, 요 개념들은 바로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중이 MSCI 쪽에서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블랙락이 운영하는 이 ETF 쪽에서의 펀드에서 한국 비중은 1월 중순 이후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팔 만큼 좀 팔았다는 측면이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팔 만큼 판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세우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이런 움직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팔 만큼 팔았다는 측면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까만색이 액티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패시브가 되는데, 패시브 자금들 역시 연초부에서 좀 올라왔다가 정체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파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액티브 자금들은 거꾸로 연초에 팔았습니다. 쭉 팔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치고 더 이상 하락적으로 안 가고 옆으로 세우잖아요. 올리면서 옆으로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2월 9일 기준입니다. 2월 10일 날도 좀 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액티브 자금들은 2월 달 들어서부터 서서히 매수를 좀 하면서 오히려 방향을 위쪽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 해서 2월 10일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4조를 거래소에서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4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들 특히 연기금은 11조 1887억의 순매도인데요. 글쎄요, 연기금, 국민연금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최근 2월 들어서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 일수로 따지면 8거래일입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2천억의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도 2,100억의 매수 우위인데, 중요한 것은 8일 동안 2월 들어서 보면은 5일간은 매수 우위였어요.
5일 동안은 매수의, 3일만 매도 이런 상황이 양시장 모두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최근 2월 들어서는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매수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1월 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종목군들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셀트리온 이런 맥락이고, 매도하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기아차, LG전자 이런 맥락군들이잖아요. 자, 범위를 좁혀서 2월 달 들어서 보시면은 뭐 큰 차이는 없죠. 매도하는 쪽은 삼성전자, 기아차, LG전자, 현대모비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매수하는 쪽을 보시면 LG화학과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SDI, 네이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2차전지, 카카오와 네이버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이고, 셀트리온,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들어와 있는 상태. 물론 반도체 쪽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은 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2월 달의 움직임의 매수 종목군들은 결국은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연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크게 보면 5가지 맥락인데, 소프트웨어 쪽에 네이버, 카카오가 원래는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5가지 주도주 맥락군들이 순환을 돌 것이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것을 주도해왔던 액티브 자금들이 좀 팔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얘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시장의 큰 아웃라인의 주도주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여전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외국인들이 3,670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 공매도는 지난 8일 기준으로 해서 23,000주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2월 들어서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거래 주식 수입니다.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은 물론 쇼커버닝이 많았죠. 예,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금액 베이스로는 2월 들어서 3,670억의 매수 우위였다는 사실이고, 특히 2월 10일 날 마지막에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 나왔죠. JP모간 창구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15시 30분이니까 바로 단일가 종가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종가에서 급하게 75,310주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2월 10일 날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14만 5천 주니까 절반 이상이 마지막 종가에서 JP모간 쪽에서 매수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설날 연휴 이후에 뭔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쇼커버링이 가능성인지,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가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은 이제 확인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헬스케어와 제약도 지금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 헬스케어 2월 들어서 420억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상황이고, 여전히 외국인들 왔다 갔다 이런 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완전히 외국인들 쪽에서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측면, 바닥 확인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약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측면이기 때문에 또 오를 때는 좀 탄력성이 높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접근이 필요하고,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지금은 좀 안 사는 모습이죠. 43억 정도 매도인데 크게 우리가 나쁜 의미는 없다 이런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도 제약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말이 많은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변이에 적극 대응 뭐 당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구정 이후에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지난 2013년이죠. 램시마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바이오 시밀러라는 약의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시대였고, 또 바이오 시밀러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다. 사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투자를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었죠. 예, 뭐 뺏긴 약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등등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은 상태였고, 심지어는 사기란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회사 팔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서준진 회장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보다는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실력으로서 이겨내면서 램시마가 세계적인 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만은, 그죠? 예, 그런 상황들이고, 이번에 레키로나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약이라는 것이, 이 치료제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만든 것이고, 릴리나 리제네는 것도 완벽한 약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 움직임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왔지만 왜 주가는 반응을 안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환자 수가 적다는 것이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것이고, 또 원가에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익 쪽으로 전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시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럼 해외 시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은 착실하게 잘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미 유럽의약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협의가 다 끝난 거잖아요.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더라도 EMA 조언을 받은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FDA에도 물질 등록을 이미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과연 얼마에 팔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개념의 부분들은 국가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존의 릴리나 리제르는과 비슷한 가격, 약간 낮은 가격이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신약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결코 낮게 갈 필요가 없다. 물론 램시마라든가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약 80%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게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릴리나 리제르는 마찬가지죠. 둘 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여러분. 긴급 사용 승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허가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식약처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이후 실적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게 되면 4분기까지 실적은 작년 레키로나즈가 포함이 되지 않은 실적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작년 2020년 연간 실적이 집계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부터 레키로나즈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정치들은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실제적으로 아직 해외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한 군데라도 이게 되게 되면은 추정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기존의 약인 램시마, 흐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또 CTP17, 유플리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가세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1년 올해 실적은 레키로나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도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레키로나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결국은 실적 발표도 설날 이후에 나올 것이고, 또한 서정진 회장께서 분명히 해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시고, 결국은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적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단계별로 다룰 수 있다는 측면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실적으로 말해줄 것이다. 이런 측면의 생각을 좀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답답한 이러한 바닥의 움직임이고, 특히 셀트리온 34만원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7천원 아래에 나와 있는 상태고, 제약은 더 밑에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아래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이 가능하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